안녕하세요. 임재훈입니다. 2019년 5월 26일 월요일. 오늘은 종업원의 밥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손님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잠깐 한국에 들르셨다가 주시고 간 커피를, 베트남 커피를 다른 업장 사장님하고 마시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요새는 일을 생활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큰입탕이라는 간접 조명을 잘 사용해서 어떤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여기서 잠시 일을 할 때면은 지금 보시는 콩나물 해장국 아침에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일 끝나고 마칠 무렵 정도 돼서 이렇게 직접 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육 덮밥을 쌈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화면 나오는 거는 천이오겹살이라는 고깃집인데 여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조금 늦게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사장님이 닭을 엄나무 같은 거 넣어서 푹 삶은 삼계를 아니죠, 엄나무니까. 그러니까 이걸 끓여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힘내서 일하라고, 또 손님이 또 주시고 한 이런 음료수나 또 여기는 손님들이 사장님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먹거리를 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끝날 때도 이렇게 제육, 오겹, 김치 볶음해서 맛있게 먹고 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생선구이 집에서 이제는 손님들한테 반찬 리필을 직접 셀프로 뷔페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식사 제공을 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생선구이 전문점입니다. 생선은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다 이제 조리를 해서 만들어 드리지만 반찬만큼은 손님들이 직접 먹을 맛이 덜어다가, 그러니까 음식 낭비 없이, 그리고 어떤 인건비 차원에서 손님들이 직접 이렇게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그런 가게였고요. 자, 예쁜 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게는 사모님의 어떤 취향이 정원가꾸기라든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게에 전체적으로 다 푸른 잎을 항상 볼 수 있게 배치해서 여기가 정원인지 꽃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장사하시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지금은 북촌이 보이네요. 북촌 마을 하면 굉장히 왠지 고즈넉하고 그런 느낌이 받는데, 여기 가서 만둣국 집에 가, 작은 만둣국 집인데 만둣국 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사장님 혼자서 칼국수 만들고 직접 면 볶고 직접 동시에 만두를 빚어내서 또 안에서 끓여내서 전체 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이 다 손을 거쳐서 하는 그런 만두집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일 마치고 또 사장님께서 맛있는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판매되는 사골 만둣국을 또 대접을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두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사장님 손을 거쳐서 만드시기 때문에 육수 내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요즘 보기 드물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는 그런 가게였어요. 대신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좀 짧은 시간에 영업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천지식당, 여기도 굉장히 깔끔한 식당인데 좀 뭐랄까 조금 안쪽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가게였어요. 일 끝나고 사장님께서 대구탕을 드실 때 저도 같이 대구탕을 먹게 됐는데, 대구탕 전문집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냥 백반집이었어요. 반찬도 그렇고 종업원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시는 전화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요새 보기 드문 가정용 전화기죠. 이 집은 굉장히 바쁜 그 냉면 전문집 을밀대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도 중간중간에 사주실 정도로 간식까지 잘 챙겨주시는 그런 그 업장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냉면도 식사로 제공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그 이 업장은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게 된 이유가, 이 업장은 종로 3가에 있는데 그 옛날서부터 장사를 수십 년 하셨던 사장님이라서 역대 그 대통령 분들이거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안쪽 방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서 굉장히 조금 특이한 그 어떤 분위기의 그런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치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좀 이렇게 길게 그 장사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를 갖다 쭉 볼 수 있었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물론 식사도 맛있게 했고요. 자, 여기는 삼청동에 있는 향나무 세구루라는 그런 그 3층에 위치한 그런 식사집, 밥집인데,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인정이 많으시고 뭐랄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신 사장님이셨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쓰셔서 사장님께서 직접, 예전에는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하셨지만 직접 주방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월의 어떤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감자탕집, 영동 감자탕. 영동 감자탕은 홍대에 있는데, 이 집 사장님의 어떤 특별한 조건은 출근 전 30분 전이나 조금 일찍 오면 감자탕 한 그릇 주신다고 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메밀 소밭집 그 미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메밀 소밭집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메밀 칼국수로 먹었어요. 또 한 끼는 이렇게 왕만두도 쪄서 메밀 전병에 들어가는 그 속을 왕만두로 빚어갖고 이렇게 한 끼 제공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가게는 3대째나 운영되고 있는 65년째 하고 있는 가게랍니다. 아침에 이제 바쁠 때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라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제 반찬을 앞에서 이렇게 놓고 각자 덜어 먹는 그런 가게라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바쁜 손님들이 대기하고 줄을 드셔서 식사를 꼭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현동 간장게장집 그 앞치마 로고가 나오는데요. 여기 사장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기억에 잊지 못하는 경우가, 이 집 사장님도 식사도 이렇게 이제 뭐 맛있게 뭐 잘 챙겨주시지만, 여기 간장게장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게장은 뭐 다 뭐 직원들이 먹을 수는 없지만 나름 반찬이나 뭐 이렇게 종업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장님들 꼭
바쁘건 안 바쁘건 뭐 하루씩 와서 왔다가 가는데도 꼭 교통비도 챙겨주시고 정말 인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여기는 마포 갈비가 아니고 원조 갈매기집이네요. 갈비집하고 갈매기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갈매기라는 그 부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 부위를 해서 좀 담백하게 지방기 없이 드는 그런 돼지고기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장사를 하신 지 한 40여 년이 넘게 2대째 하고 있는 갈매기집. 여기야말로 영업 다 끝나고 진짜 모든 그 가게의 메뉴를 한 번씩 다 골고루 챙겨서 이렇게 식사 제공해 주시는 가게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조명가라는 밥집입니다. 이조명가도 일반 백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게 위치가 잘 눈에 안 띄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주택가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식사 손님 받기 전 뭐 장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해서 직원들 식사는 잘 챙겨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가게여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손님상에 대접하는 이런 고깃집이거나 이런 또는 단가가 뭐 해물탕이거나 이렇게 좀 단가가 센 메뉴들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당연히 뭐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이런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근데 되도록이면 이런 음식을 만지면서 뭐 먹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구경해 가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가게는 백색 칼국수가 나왔네요. 백색 칼국수는 말 그대로 칼국수 집인데 여기 이제 2대가 같이 하시는 모자 네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는 칼국수도 잘 나가지만 만두를 또 맛있게 빚으세요. 만두피는 물론 사다가 돼서 하지만 만두 속을 직접 만드셔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김치 종류를 다 일일이 고추까지 말려서 고추 씨까지 막 버무려 갖고 고춧가루를 그렇게 정성껏 만드셔서 김치를 맛있게 제공하는 집이에요. 이 집에서는 제가 꼭 만둣국을 식사로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나오는 집입니다. 왕만두, 칼국수 이렇게 제공되는 집이죠. 사장님이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뭐 손님들한테도 물론 잘 하지만 이렇게 더덕을 지금 까고 계시죠. 더덕이라든가 좀 특이하게 건강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반찬류들을 잘 챙겨서 직원들하고 맛있게 나눠 드시려고 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틈틈이 남을 때 이렇게 직접 뭐 껍질 까느라고 손은 가시더라도 이렇게 한시도 몸을 쉬지 않으시고 남는 시간에 일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시끄러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일부러 그 녹음 소리를 그대로 이제 나오게 한 게 지금 시각이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이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음식 배달 업체의 그런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들이고요. 또는 뭐 택배 배송을 갖다가 늦게까지도 동네를 돌면서 하는 차 시동 소리도 나기도 하고요.
지금 요즘의 세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음식업 서비스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밤낮 구분 없이 자정이 넘었는데도 뭐 야식 배달을 하게 된다거나 식사 배달, 뭐 하물며 뭐 횟집에 회도 배달이 주택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종업원 밥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어떤 그 음식업 서비스의 어떤 그 형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 저희가 일할 때 그 종업원의 밥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시는 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이 너무 타이트하게 바쁘다 보면은 뭐 그것도 건너뛰고 일만 할 때도 많아요. 보통 이렇게 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그 식사가 메뉴가 청국장이나 된장찌개가 제일 무난하게들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마저도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일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고구마를 쪄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업장도 있으시고요. 그것마저도 그 어려운 업장 같은 경우는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어렵게 바쁜 업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대기줄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특정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맛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그 밥 시간대에 뭐 전혀 뭐 식사는 꿈에도 못 꿀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집도 있지만 요새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가자마자 이제 미리 이렇게 뭐 된장찌개라든가 뭐 청국장찌개 뭐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보통 추어탕집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솥밥을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솥밥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직원들 뭐 가끔가다 이렇게 추어탕 하고 솥밥은 항상 추어탕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면서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곱창집 같은 경우도 곱창집에서도 솥밥을 비싼 그 700만 원이 넘는 그 솥밥 시스템 그 자동화 시스템 기계에다가 솥밥을 밥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업장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은 횟집이네요. 네. 이 횟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테리어 내에서 사장님의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그 끼가 돋보이는 그런 가게인데 정말 인테리어 내에서 이게 좀 뭐랄까 구경만 해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가게가 재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게였어요. 여기는 주방 실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게 메뉴에도 없는 아구찜까지도 직원들하고 같이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가게였고요. 지금 보시는 곱창구이 합정동 곱창구이집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40년이 다 되게 곱창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음식을 손님들한테 제공한 유명한 맛집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업장에서 그 힘들게 장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그 사모님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갖고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도 가지고 나와서 직원들을 갖다가 먹여주시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 닭똥집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특별 요리를 해서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김밥집에서 잡채덮밥 만든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업장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갈비탕집 그 어떤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식반지로 넣고 밥을 먹는데 이 집도 몇 층까지 그 엄청나게 손님을 많이 받는 집이라서 일하다가 말다가 그냥 이렇게 식사를 얼른 끼니를 때워서 그 먹는 집이었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밥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업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꼼장어집. 꼼장어 사장님은 참 메뉴 설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인건비 때문에 이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되니까 이제 그렇게 메뉴 설정을 뭐 이렇게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 보이는 거는 김밥집에서의 어떤 닭갈비 메뉴를 직원들과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었던 거고요. 지금 김국은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먹었던 메뉴인데요. 김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에피타이저식으로 처음에 이제 제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호프집에서 안주를 특별히 이제 그 횟감이 나갔는데 그 횟감 나가기 전에 이제 김국이 나갔었더라고요. 호프집은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안주감 위주로 이제 맛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보시는 화면은 김밥집에서 사장님이 너무 음식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 업장 메뉴 말고 다른 메뉴들을 새록새록 매번 바꿔서 제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횟집인데 그 횟집 안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손님들한테 제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 여유분으로 남은 거나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또 비슷한 해산물 위주로 식사를 챙겨주시는 그런 업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몇 군데에 사장님들께서 같이 일하는 그 어떤 직원이나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그 밥상을 보셨지만은 모든 음식점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고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은 맨 먼저 이제 업장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매상도 많이 오르시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야지 서로 다 기분이 좋겠죠. 네, 우선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밥상의 직원들, 음식점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제 바람은 이제 이 음식점들이 사장님들도 그렇고 뭐 저는 이 일이 좋아서 다양한 음식점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즐겁게 앞으로 더 신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